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저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데, 이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4만원대 이렇게 해서 좀 모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언제 얘기 드렸더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건 요 구간에서 우리가 4만원대 요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왜 도대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모아가야 되냐? 스페셜티 케미컬. 자, 우리가 6월 26일이네요. 6월 26일. 좀 됐네요. 그죠? 6월 26일. 뭐,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전에, 요때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소시펠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6월인가 5월쯤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네,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왜 도대체 이 종목이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냐? 일단 간단합니다. 사실상 황화리튬,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 이 고순도 황화리튬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룹을 따지면 중국이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앞서서 1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일본이 1티어고 전 세계 일본이 가장 잘해요. 이 부분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회사가 사실 이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수가 거의 유일해요. 물론 포스코나 이런 기업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가장 선두 업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고체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애보다 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아쉽긴 하죠. 실적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은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단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왜? 이 TDM 관련된 부분들, 요 부분들이 사실상 국내에서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하는 거예요. 얘 혼자 해서 거의 분기 매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차입금도 많이 늘렸지만 안정적이게 영업이익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가 황화리튬에 대해서 좀만 알아볼 겁니다. 황화리튬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사업. 아까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실적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적이 중요해요. 실적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얘가 지금 성장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실적으로 움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사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시제품 생산을 위해 2021년 11월 데모 설비 구축을 시작, 2022년 11월 연산 20톤 규모의 데모 생산 설비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황화리튬에 대한 선제적 수요 확보를 위해 22년 4월 에코프로 BM, 6월 미국 솔리드 파워 및 8월에 희성 촉매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4년 4월 미국 기술 엔지니어링 회사인 KBR 켈로그 브라운 엔루트과, 와, 이름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상업 공정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23년 11월에는 고객 수요 대응 목적으로 최적화 공법이 적용된 연산 20톤 규모의 추가 데모 설비 투자를 개시하여 24년 5월 데모 플랜트 증설을 완료하였다. 24년 2월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10월에는 동아 일렉트로닉 라이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데모 플랜트 설비에서는 생산된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제 나왔어요? 이게 반기 보고서에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이 내용은 뭐예요? 3월에서 6월자 내용이죠. 정확히 4월, 5월, 6월자 내용.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8월 5일에 뭘 했냐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했어요? 공시를 했죠. 근데 투자 금액이 꽤 커요. 그죠? 자, 얼마예요? 850억. 850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 회사를 투자할 이유를 못 찾겠죠. 자, 데모 플랜트
공장의 이제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데모플랜트 공장의 안정성과 그다음 파일럿 단계,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샘플을 생산해서 고객사한테 보내서 고객사들이 이 품질을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이 샘플에 대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데모플랜트를 2번 증설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사에 대해서 원가나 이런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마더 플랜트, 그 데모 플랜트 다음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수스펠트 케미칼의 뭐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수출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그러한 공장이 될 겁니다. 신규 공장이 되는 거죠. 황화리튬에.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나오게 된다 했을 땐 여기서부터 뭐예요? 27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을 보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앞으로 2년, 3년 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요. 2027년도에 대한 기대감, 28년도의 기대감을 지금 25년도 당겨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황화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이 데모플랜트에 생산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 모양 자체가 2차전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수스펠트 케미칼이 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매매 동향 볼까요? 제가 주목을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마더 플랜트, 그러니까 데모 플랜트 이후의 움직임이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연기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누가 사고 있냐 봤을 때 골고루 산단 말이에요. 투신도 사고 사모펀드도 사고 기타 법인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그죠? 금융투자도 사고. 그래서 골고루 회사의 투자들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한 250일로 볼까요? 봤을 때 사실상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얘네가 액분한 다음부터 볼까? 23년도 5월 1일. 아마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한데 연기금 플러스네요. 연기금이 지금 90만 주를 가지고 있네. 총 주식수가 3천만 주인데 연기금이 9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3%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꽤 많은 물량들을 현재 연기금이 가지고 있고, 연기금이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왜 투자하겠어요? 전고체 관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대가, 저는 지금 바닥 구간대가 여기잖아요. 보게 되면 여기 28,000원. 그러니까 이 바닥 구간대가 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안정적인 매출.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TDM 이런 부분들, 국내 점유율 90%를 이수가 하고 있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600억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 가격은 깨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에 조금 매수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고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매집으로 보거든요. 이러한 그림들. 그러니까 애초에 주가가 빠질 거였으면 여기서 이거를 못 올라와요. 여기는 누가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렇게 밀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락 추세잖아. 추세가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세가 밀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올라갔잖아.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서 가져가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이 되냐? 여기서 한 번에 딱 내가 뭐 이거 진짜 1억 투자하겠다. 한 번에 1억 딱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1,000만 원을 사고요. 1,000만 원을 사고요. 이 구간이 왔을 때 2천만 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해요? 깨지면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죠. 왜? 전고체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는 거잖아. 그럼 이 구간이 깨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깨졌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박스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런 거는 1억을 한 번에 투자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듣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 중에 국내에서 가장 빠르는 게 이수니까 나는 1억을 빠르게 투자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천을 받고 내려오면서 3천에서 1억을 모으는 거죠. 이 가격까지. 왜? 이 TD에 대한 매출로 이 구간에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안정적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면 얘는 지금 바닥에서 안정적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셌죠.
여기서 이 친구는 올라간 이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세게 움직였잖아. 그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서 이수 같은 경우는 현재 요런 그림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레인보우는 이렇게 올라갔던 거.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크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삼성의 인세 좀 더 셌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얘를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제2 에코프로를 찾는다라고 했을 땐 얘가 어쨌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올랐던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얘 움직임 보면 밑에 구간 뭐 여기서부터 많이 컸긴 했지만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회사만 좋다라고 절대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 바이오 기업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22년도, 23년도 이 바이오 기업이 많이 빠져서 횡보하고 있을 때 아무리 좋은 라이센스 아웃을 내놓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들이 2배, 3배 못 가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왜?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성장주가 가지 못했대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8월 24일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제 이슈들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닥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이오. 제가 그 말씀드리죠. 바이오예요, 바이오. 근데 2차 전지도 분명히 성장주긴 한데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로 많이 올랐던 양극재 관련주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배제를 하고 ESS나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 과거에 많이 안 올라갔던 이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한중 NCS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중 NCS 이 종목 말씀을 드리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린 주가가 밑에 구간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바닥권 대비했을 때는 몇 프로 올랐죠? 7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눌림목 나왔을 때 3만원 구간까지 모으기 좋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것도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 볼 수가 있겠죠. 왜? 결과적으로 저항선 뚫어준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61선, 224일선 요 자리 괜찮죠. 기술적 반등만 해도 10% 이상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자리. 더 좋다라고 하면 박스권 그리면서 돌파하면 또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2차 전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얘를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수스페 전고체 관련주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 또 2차 전지가 난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 감히 예언할게요. 전고체 관련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전고체 관련주. 게임 체인저잖아, 전고체 관련주가. 그죠?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전고체 하겠다고 깝치는 회사들이 등장할 때는 코스닥에서 또 한 6배, 7배 간 종목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사짜 기업 말고 진짜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 전고체 관련 소재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트렌드에 맞게 딱 이렇게 데모 버전에서 이 마더 플랜트 버전, 그러니까 이 시험 단계에서 진짜로 양산에 들어가는 이 단계에 걸쳐 있는 이수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전고체 소재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삼성 SDI나 이제 LG화학 이런 쪽에서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총이 현재 1.4조지만 유통되는 게 얼마? 유통되는 게 현재 구간에서 한 65% 정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시가총액 움직이는 건 1조 정도,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관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유통되는 건 7천억 정도? 6천억, 7천억? 그럼 이게 10배 가도 6조, 7조예요. 6조, 7조.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실적이 이만큼 나와서 이제 시총이 6조, 7조 된다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시총은 14조, 13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에 가능하겠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은 그냥 딱 봤을 때 국내에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 소재 중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만한 기업 없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럴 때는 이 데모 플랜트나 이런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공정, 양산에 들어가는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2차전지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2차전지 중에서 안 올라갔던 신고가 영역을 가지 않고 있던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만 뚫 매물이 있어.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니까. 주식에서는 매물이 있고 없고. 이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과거 2차전지 관련 쭉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간다라고 해서 이수학이 올라가겠냐?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매물이 쌓여 있는 종목들은 힘들다는 거 다시 올라갈 때.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수화학은 나락을 가고 주가 위치를 보면 그죠? 이수화학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나락을 가고 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어떻게 주가가 버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죠. 같은 화학기업에서 이제 떼어내진 건데 얘는 주가가 개박살이 나고 얘는 버티고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누군가가 던지고 있을 때 받아내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기대감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사서 모아가더라도 이런 애들을 사는 게 맞죠. 그 주식 투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공부 지금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딱 30분 공부했어요. 30분 공부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 회사 괜찮은 기업이구나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좀 더 내부적으로 파봐야겠지만 이 정도의 공부라도 하시라는 거 종목 살 때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 투자할 만 하겠다. 이 정도가 되는 거지. 누가 좋대라고 해서 1억 갖다 싹 박아버리고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접근해라. 2차전지 사고 싶다? 에코프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 지금 에코프로를 볼 게 아니라 2차전지 중에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전고체 ESS 기업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따른 예비 전력 관련된 부분들 ESS 관련 주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 특히 제가 한중 NCS 얘기한 것도 ESS뿐만 아니라 이 냉각 관련된 부분들, 열을 식히는 이런 냉각 부분에 관련된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중 NCS를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거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올릴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원래 매집을 누군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거고 나중에 보면 알겠죠.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이 부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1 63이고요. 이수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위쪽 번호 010-9201 6329 이수라고 남겨주세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뭐가 올라갈까? 2차전지가 정말 좋다는데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이 맞는지 아니면 다 빠지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2차전지 기업이 맞는지 이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요. 집중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은 종종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을 찍은 건 처음이요. 제가 8월 5일에 시설 투자한 거 보고 보니까 마더플랜트 그러니까 양산에 들어가는 이제 공장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어떠한 대기업과 어떠한 이슈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공장을 증설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1,000,000원씩 모으는 중장기 포트에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10월에 있을 단기적인 이벤트 스페이스 X 관련주 있거든요. 요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